안녕하세요. 후이입니다. 핵추진 잠수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아는 분야는 아니지만 이것저것 검색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잠수함은 말 그대로 잠수를 하여 다니는 배를 말하는데요. 잠수함은 국방에 있어 엄청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잠수함이 많다고 해서 국방력이 강하다는 것은 아니죠. 핵추진 잠수함의 뜻은 핵연료를 사용하여 추진력을 얻는 잠수함이라는 뜻으로 영문으로는 뉴클리어 파워드 서브머린이라고 합니다. 한자 핵추진 잠수함은 항상 항공모함과 같이 다니죠. 핵추진 잠수함은 핵연료를 사용함으로써 디젤 기관을 이용하는 잠수함에 비해 소음이나 속도를 핵추진 잠수함을 따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핵추진 잠수함은 핵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산소 공급이 필요가 없고 소량의 핵연료로 오랫동안 동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잠수하여 다닐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디젤의 경우는 반대로 산소도 필요하고 연료 공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작전 수행을 하는 데 있어 적의 레이더에 포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주 물 밖으로 나오거나 속도를 줄여서 연료를 절약해야만 하죠. 미국이 건조한 이후 영국과 프랑스가 건조를 하였고 소련과 중국의 대국들도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을 만든다는 것은 적국 바다에서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좋은 전략이 되기 때문에 강대국들은 앞다퉈 개발을 하였습니다. 현재 핵추진 잠수함 보유국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중국, 인도, 러시아, 영국, 프랑스이며 현재 브라질 또한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슈가 되었던 전홍축 우라늄의 핵연료 이야기는 미국에서 판매 거부를 했다는 설이 돕니다. 청와대에서는 국익에 관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신중한 접근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2030년까지 3척에 대한 잠수함을 건조하겠다고 한 적이 있는데요. 이 3척에 대한 추진력은 어떤 핵이 될지 아니면 디젤이 될지 궁금해집니다. 미 협조 없이 핵잠수함 도입 가능할까? 미국 도움 없이 불가 제3국 연료 수입. 지난달 방미 김현종 핵연료 공급 제의설 미난색 표한 듯 청은 확인해 줄 수 없다. 불영러 등과 공동 건조 참여 방법이 있지만 별도 협정, 합의 필요 미반발 무시 못해. 정부가 연일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시사하는 가운데 미국의 협조 없이 도입이 가능한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미 원자력 협정 등으로 미국이 막는다면 제3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6일 한 언론은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지난달 16에서 21일 미국 방문 당시 핵추진 잠수함에 사용되는 핵연료를 미국으로부터 공급받고 싶다고 제의했으나 미국이 난색을 표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국익에 관한 일이니 신중한 접근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협조 없이는 핵추진 잠수함 도입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라 한미 간 합의로 미국산 우라늄을 20% 미만으로만 전홍축해야 하고 그마저도 군사적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군사적 목적을 두고 다른 주장도 나온다. 참여정부 당시 핵추진 잠수함 사업단장을 지낸 문근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20% 미만의 전홍축 핵연료로도 핵추진 잠수함 운영은 가능하다며 잠수함 운용에 핵을 연료로 사용할 뿐 핵무기는 아니기 때문에 군사적 목적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미국이 아닌 프랑스나 영국, 러시아 등 제3국에서 연료를 수입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류성엽 21세기 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핵추진 잠수함 추가 건조를 계획하는 나라와 공동으로 건조 작업에 참여해 핵연료를 얻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제3국의 핵연료를 도입하려면 별도의 협정이나 합의가 필요하고 미국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다. 자체적으로 핵연료를 추출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현실성은 낮다. 현재 한국은 전홍축 핵연료를 생산할 수 있는 농축시설이 없다. 시설을 만드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또 전홍축 기술 확보는 고농축과 바로 연계돼 국제사회로부터 핵무기를 가지려 한다는 견제를 받을 수 있다. 90% 이상의 고농축이면 핵무기화가 가능한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2000년 김대중 정부 당시 0.2g의 시험용 농축 우라늄을 추출한 사실이 2004년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로 드러나 국제사회가 한국에 강한 의구심을 나타낸 바 있다. 문 교수는 20% 미만의 전홍축으로는 핵무기를 절대 만들 수 없다는 점과 만들 이유가 없다는 것을 미국에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난 8월 2021에서 2025년 국방종기 계획을 발표하며 4,000톤급 차기 잠수함 도입 계획을 공개해 핵추진 잠수함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군은 2030년대 초까지 3,000에서 4,000톤급 잠수함 9척을 전력화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1에서 6번 함은 디젤 엔진 등 재래식 추진으로 결정됐지만 7에서 9번 함은 아직 추진 방식이 결정되지 않았다. 핵추진 잠수함이 도입되면 북한에 비해 양적으로 열세인 잠수함 전력을 상쇄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핵추진 잠수함은 평균 시속이 37에서 47km로 디젤 잠수함에 비해 속력이 2에서 3배 빠르고 무제한 잠수 작전이 가능하다. 만약 핵추진 잠수함을 우리나라도 건조하게 된다면 브라질에 이어 8번째 핵추진 잠수함을 가진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한국이 보유할 핵잠수함 롤모델은 최근 핵잠수함 도입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군이 2030년대 초중반까지 순차적으로 도입하는 3,000에서 4,000톤급 잠수함 9척 가운데 3척의 핵잠수함 개발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했기 때문이다. 핵잠수함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전략무기로 손꼽힌다. 2015년 개정 원자력 협정은 미국의 동의 아래 20%까지 전홍축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는 경로는 마련했다. 프랑스 쉬프랑급 핵추진 잠수함은 20% 이하의 전홍축 우라늄을 핵연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 같은 방식의 핵잠수함 건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10조 이항은 원자무기의 제조 또는 연구 개발, 기타 군사적 목적을 위해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해 민수용으로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해군이 2017년 작성한 한반도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유용성과 건조 가능성에 따르면 국내에서 핵잠수함을 개발할 경우 7년의 시간과 한 척당 1조 3천억에서 1조 5천억 원 비용이 필요하다. 일각에서는 프랑스 핵잠수함인 쉬프랑급 구매를 검토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쉬프랑급은 바라쿠다급이라고도 불리는데 미국과 달리 20% 이하의 전홍축 우라늄을 연료로 쓰는 원자로를 탑재한다. 미국 핵잠수함은 90% 이상의 고농축 우라늄을 쓴다. 한국 핵추진 잠수함 개발하면 인도 태평양 전략 기여 가능. 우리 해군이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하면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 태평양 전략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견이 미국 전문가로부터 나왔다.
미국이 우리나라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측이 인도-태평양 전략 참여 여부를 핵잠수함 개발을 위한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모양새다. 뉴욕 주립대 에릭 프렌츠 교수는 10일 한국해양전략연구소에 기고한 한국과 인도-태평양 전략이란 그래서 한국은 개방적이고 평화로운 지역 내에서 미국의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는 것이 많다며 북한과 충돌할 경우 한국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미국의 능력은 미국이 서태평양의 바다와 항공로에서 얼마나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프렌츠 교수는 지역 안보와 개방에 대해 점점 더 심각해지는 위협을 고려할 때 한국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을 위한 군사적 지원 강화를 모색해야 한다며 KESS-3 잠수함의 다음 분 배치에 핵 추진력을 개발한다면 한국 해군의 전력 투사 능력을 더욱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핵 추진 잠수함 개발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또 한국 대군의 F-35B를 포함한 단거리 이륙 및 수직 착륙 항공기 발진이 가능한 LPX-2 항공모함 개발 계획은 이 방향에서 필수적인 단계라며 마찬가지로 KDX-3 구축함과 KSS-3 공격 잠수함 인수는 한국 해군의 능력을 향상시켜 한국 해역에서 멀리 떨어진 작전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프렌츠 교수는 인도-태평양 전략가담 시중국의 반발에 대해선 한국은 자유롭고 개방된 지역에서 자국의 장기적인 전략적 이익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중국이 한국의 안보 정책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는 선례를 만드는 건 현명하지 못한 일일 것이라며 한국은 과거의 사드 시스템의 배치 과정에서 중국의 압력을 무사히 헤쳐나갈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호주와 일본 역시 모두 중국을 수출 시장으로 중시하지만 중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지지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며 종합적으로 볼 때 한국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위한 자국의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으며 또한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매체 남 핵추진 잠수함 꿈꾸며 미국의 구걸. 북한 선전 매체 메아리는 이날 제 처지나 알고 덤벼야 한다란 그래서 지난 9월 중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김현종이 미국을 비밀리에 행각해 백악관과 국무성, 국방성 등의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 저들의 핵동력 잠수함 개발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핵동력 잠수함 운용에 필요한 핵연료를 팔아달라고 구걸했다고 한다며 미국이 핵무기 전파 방지 원칙을 내걸고 이들의 철없는 요구를 듣기 좋게 거절해버렸음은 물론이라고 밝혔다. 이 매체는 남조선 당국의 핵연료 구입 기도는 조선반도의 평화를 파괴하고 지역의 긴장 고조와 군비 경쟁을 초래하는 위험천만한 망동이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또 가뜩이나 미국의 핵무기들을 잔뜩 끌어들여 극동 최대의 화약고로 악명 높은 남조선이 핵동력 잠수함 개발을 구실로 핵연료 구입에 돌아치는 것이야말로 칼날 위에 올라서서 뜀뛰기를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 매체는 가관은 초보적인 자위권마저 미국에게 내맡긴 외세의 대포밥, 상전의 승인이 없이는 총 한 방 쏘지도 못하는 허수아비들이 제처지도 모르고 핵전략 잠수함 보유라는 용꿈을 꾸며 함부로 핵에 손을 대려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 매체는 그러면서 손으로는 대결의 칼을 갈면서 입으로는 평화를 떠들기가 면구스럽지 않은 모양이라며 제 분수에 맞지 않는 핵연료 구입 책동은 주변 나라들의 경계심과 애청만을 증폭시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 언론은 지난 6일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김 차장이 지난달 미국을 방문해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 필요성과 계획을 설명하고 이를 위한 핵연료를 미국으로부터 공급받고 싶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핵잠수함과 관련해서는 외교안보 사안은 확인해드릴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말씀드렸다.